60년 만에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김영숙 67세 할머니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살며 매일 오전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화투를 치는 것이 일상이었죠. 그런데 2023년 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한강공원을 산책하던 영숙. 할머니는 우연히 벤치에 앉아있던 한 남성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진호 69세, 그는 묘하게 낯이 익었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혹시 저를 아세요? 박진호 씨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영숙 할머니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 어디선가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이에요. 대화를 나누면서 두 사람은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둘 다 1956년생이었고 둘 다 충청남도 공주에서 태어났으며 둘 다 어린 시절 서울로 입양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둘 다 같은 날, 같은 해에 태어났다는 사실이었어요. 혹시 영숙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는 아닐까요? 이 한마디가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67년 동안 각자의 삶을 살아온 두 사람이 우연한 만남을 통해 자신들의 출생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숙 할머니와 진호 할아버지는 그날 이후 매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과거를 하나씩 맞춰보며 공통점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입양 당시의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의 혼란한 시기였기 때문이죠. 영숙 할머니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단서는 입양 당시 받은 낡은 출생증명서 한 장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충청남도 공주군 유금년이라고 적혀 있었고 생년월일은 1956년 3월 15일이었어요. 진호 할아버지의 기록도 비슷했습니다. 같은 지역, 같은 날짜였죠. 이상해요. 우리가 정말 형제라면 왜 각각 다른 가정으로 입양되었을까요? 진호 할아버지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두 사람은 진실을 찾기 위해 공주시청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60년이 넘은 기록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문서가 소실되거나 훼손되어 있었거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다닌 결과 한 가지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유구면 출신으로 같은 날짜에 태어난 아이들의 기록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총 3명이었습니다. 김영숙, 박진호, 그리고 이순자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새 쌍둥이였다는 뜻인가요? 영숙 할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세 아이의 부모란이 모두 공백으로 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누가 이들의 진짜 부모인지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던 거예요. 기록 속에서 발견한 세 번째 이름 이순자를 찾기 위해 두 사람은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인터넷 검색, 공청회 명단 확인, 심지어 전국에 이순자라는 이름을 가진 1956년생을 모두 찾아보려고 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지역 신문의 부고란에서 이순자육 17세라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생년월일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혹시 모를 마지막 가족을 영원히 잃었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희망은 아직 남아있었습니다. 부고기사를 통해 이순자 씨의 딸인 김미영 45세 씨의 연락처를 알 수 있었거든요. 영숙 할머니와 진호 할아버지는 떨리는 마음으로 미영 씨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어머님이 1956년 3월 15일 충청남도 공주에서 태어나셨나요? 전화 너머로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미영 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자신의 출생에 대해
3명의 아이가 함께 찍힌 사진이에요. 미영 씨의 말에 두 사람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세 사람은 만났습니다. 미영 씨가 가져온 오래된 흑백 사진을 보는 순간 영숙 할머니와 진호 할아버지는 말을 잃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똑같이 생긴 3명의 아기가 나란히 누워 있었거든요. 사진 뒷면에는 희미한 글씨로 영숙, 진호, 순자 1956년 5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세 사람은 정말로 새 쌍둥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각각 다른 가정으로 입양된 걸까요? 진호 할아버지가 여전히 궁금해했습니다. 미영 씨가 어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당시 생모가 혼자서 새 쌍둥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었대요. 가난했고 미혼모였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각자 다른 가정에 보내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었습니다. 생모는 누구인지, 왜 새 아이를 모두 입양 보내야 했는지, 그 이후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야 할 것이 너무 많았어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영숙 할머니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이거 봐요. 사진 모서리에 뭔가 적혀 있어요. 희미하게 보이는 글씨를 확대해보니 공주 성심원이라는 글자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새 쌍둥이가 잠시 머물렀던 보육원이었던 것 같았어요. 성심원은 현재는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그곳을 찾아갔어요. 원장 수녀님은 친절하게 맞아주시며 오래된 기록들을 찾아봐 주셨습니다. 1956년도 기록이니까 여기 있네요. 수녀님이 낡은 장부를 꺼내 오셨습니다. 거기에는 새 쌍둥이의 입소 기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기록에 따르면 새 아이는 1956년 4월에 성심원에 들어왔고 5월에 각각 다른 가정으로 입양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생모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박정순 1937년생, 이것이 새 쌍둥이의 생모 이름이었습니다. 수녀님이 말씀하시길 당시 박정순 씨는 19세의 어린 나이였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했어요. 미혼모에 대한 사회의 시선도 지금보다 훨씬 차가웠던 시대였거든요. 하지만 그분은 아이들을 보내면서도 언젠가는 다시 만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진도 남겨두고 가셨고요. 수녀님의 말에 세 사람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록에는 또 다른 중요한 정보가 있었습니다. 박정순 씨의 고향이 공주시 유구면 신풍리라는 것이었어요. 혹시 그분이 아직 그곳에 살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유구면 신풍리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설레는 마음으로 그곳을 찾았어요. 마을 이장님을 만나 박정순이라는 이름의 할머니가 계시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박정순? 아, 그분이라면. 이장님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옛날에 그런 분이 계셨는데 벌써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또 한 번의 좌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장님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계속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자식들을 찾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딸 하나를 두셨는데 그분이 엄마 이야기를 더 자세히 알고 계실 거예요. 박정순 씨의 딸은 강영희 55세 씨였습니다. 현재 대전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세 사람은 바로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영희 씨를 만난 새 쌍둥이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설명했습니다. 영희 씨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지만 오래된 사진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평생 간직하고 계시던 사진과 똑같아요. 영희 씨가 꺼내온 사진은 새 쌍둥이가 가지고 있던 것과 같은 사진이었습니다. 박정순 씨도 똑같은 사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영희 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편지를 꺼내왔습니다.
봉투에는 내 새 아이들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편지를 읽는 영숙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영숙아, 진우야, 순자야. 엄마가 너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한다. 너희들을 보내야 했던 그날이 내 평생의 가장 아픈 기억이구나. 하지만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단다. 너희 아버지는 6.25 전쟁에서 돌아가셨고 19살이던 엄마는 혼자서 새 쌍둥이를 키울 능력이 없었어.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너희들이 고생하는 것보다는 좋은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자라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단다. 매일 밤 너희들을 그리며 울었어. 너희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건강한지, 행복한지. 궁금한 것 투성이었지만 감히 찾아갈 용기가 없었어. 영희가 태어난 후에도 계속 너희들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더구나. 인양 기록도 대부분 없어졌고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었어. 엄마는 너희들에게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너희들을 사랑했다는 것만은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사랑한단다. 편지를 다 읽고 난 후 네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67년 만에 전해진 어머니의 마지막 인사였거든요. 영희 씨는 어머니의 유품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중에는 새 쌍둥이의 이름이 적힌 작은 수첩과 아이들을 위해 모아둔 적금 통장도 있었어요. 박정순 씨는 언젠가 아이들을 찾으면 주려고 평생 돈을 모으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못다 한 사랑을 영희가 대신 전해다오라고요. 영희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새 쌍둥이는 어머니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어머니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가족인 영희 씨와 조카 미영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67년 만에 가족 재회였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영숙 할머니, 진우 할아버지, 미영 씨, 영희 씨는 앞으로 자주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진짜 가족으로 살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네 사람은 DNA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가족 관계를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2주 후 나온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영숙 할머니, 진호 할아버지, 그리고 순자 할머니 미영 씨의 어머니는 99.9% 확률로 새 쌍둥이가 맞다는 것이 확인되었어요. 또한 영희 씨는 새 쌍둥이의 이복 동생이 맞다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확실해졌네요. 우리는 정말 가족이에요. 진우 할아버지가 감격해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받은 날 네 사람은 어머니 박정순 씨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꽃다발과 함께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무덤 앞에서 나누었어요. 어머니, 이제야 찾아뵈러 왔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영숙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진우 할아버지도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날 밤 네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67년간 각기 다른 길을 걸어온 이야기들이었어요. 영숙 할머니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하며 돈을 모아 작은 가게를 운영했고 두 아들을 키워냈어요. 지금은 손자, 손녀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한 인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진호 할아버지는 중학교 졸업 후 몫으로 일을 시작해서 나중에는 건설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아내와 사별하는 혼자 살고 있지만 딸과 아들이 자주 찾아와 외롭지 않게 지내고 있어요. 순자 할머니는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지만 딸 미영 씨를 통해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며 많은 사람들을 도왔고 항상 자신의 가족을 찾고 싶어 했다고 해요. 영희 씨는 어머니 박정순
씨를 모시며 살았습니다. 어머니의 한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어서 평생 효도하며 살았어요. 지금은 식당을 운영하며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사람은 이제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매달 둘째 주 일요일에는 어머니 묘소에 함께 성묘를 가고 명절에는 함께 차례를 지내기로 했어요. 이 이야기는 2024년 여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67년 만에 찾은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오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고 임양아들의 가족 찾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어요. 영숙 할머니는 비록 늦었지만 가족을 찾게 되어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만나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위로가 된다고 덧붙였어요. 진호 할아버지는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미영 씨는 어머니가 평생 찾던 가족을 이제야 만나게 되어 기쁘다며 엄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영희 씨는 어머니의 한이 이제야 풀린 것 같다며 앞으로 진짜 가족처럼 지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 네 사람은 카카오톡 가족 대화방을 만들어 매일 안부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67년간 각자의 길을 걸어온 가족이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족의 소중함과 포기하지 않는 희망의 힘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가족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새 쌍둥이의 67년 만의 재회는 많은 임양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고 가족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포기하지 말라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임양아들의 가족 찾기에 더 많은 관심과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가족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그런 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뿌리를 찾고 진짜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은 혈연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